안녕하세요. 11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형 식료품 소매업체 매장 매출 분석 및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는 대회 소개, 진행 방향 확인, EDA 및 데이터 전처리, 기본 모델 실행 및 성능 확인, 성능 개선, 그리고 최종 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회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당 대회는 에콰도르의 한 대형 식료품 소매업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의 매출을 예측하는 대회입니다. 성능 평가는 RMS-LE로 진행합니다. 진행 방향은 EDA, 전처리, 기본 모델 실행 및 성능 확인, 성능 개선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DA 및 전처리 과정에서 먼저 데이터 정보를 짧게 살펴보면 트레인 데이터는 판매량을 포함한 물건 특성들의 시계열, 테스트 데이터는 판매량을 예측해야 할 물건들의 시계열인데 트레인보다 15일 후의 자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토어는 매장 자료, 오일은 일별 원유값, 헐리데이 이벤트는 공일과 행사를 나타내고 있었고 저희가 새롭게 얻은 정보로는 2016년 4월 16일에 진도 7.8의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 발생 후 몇 주 동안 물과 생필품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 정보를 시각화를 통해 더 알아보고 어떤 전처리 과정이 필요할지 확인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총 300만 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칼럼은 스토어 MBR, 패밀리, 세일즈, 온 프로모션이 확인되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2만 개로 세일즈 칼럼을 제외하면 트레인 데이터와 같은 칼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일즈 칼럼을 기준으로 트레인 데이터를 다양한 방면에서 시각화 진행하였는데 전체 매출은 대부분 0에서 2만 사이에 분포하고 가게별 매출이나 시간에 따른 매출에서 눈에 띄는 변동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후 다른 데이터 EDA 과정에서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헐리데이 이벤트는 연도별 이벤트 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결과가 높게 나온 연도, 즉 튀는 데이터는 2014,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은 지진이 일어난 해였으므로 휴일이 많음을 새로운 정보를 통해 유추가 가능했고 2016년을 제외한 2013년, 2015년, 2017년도는 휴일의 양이 비슷해 매출 변동의 영향이 낮을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2014년은 왜 데이터가 튀는 건지 확인한 결과 다른 연도에 비해 이벤트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매출에 특별한 영향을 끼쳤는지 연간 매출을 통해 확인했으나 휴일이 많은 2014년이 2013년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일 데이터입니다. 시간에 따른 유가 변화를 시각화하였는데 데이터가 균일하지 않고 변동이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데이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어 데이터에서는 이전 트레인 데이터에서 살펴본 세일즈 기준 가게별 매출 시각화 데이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각 타입별로 파이 차트를 그려본 결과 지역이나 스토어별로 뚜렷한 그룹이 형성되는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카운트 플롯, 히트맵, 스캐터 플롯 등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통해 지역별, 가게별 그룹성을 확인하려 했으나 뚜렷한 분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스토어 데이터 내에서는 뚜렷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추후 전처리 과정에서 상관관계를 다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트랜스액션에서는 일별 트랜스액션 개수를 확인해 본 결과 변동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트를 더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로 나눠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상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실제 박스 플러스로 확인한 결과 이상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전처리 예정입니다. 데이터셋을 모두 확인 후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살펴본 모든 데이터셋을 병합하여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각 데이터별로 연결되는 데이터열과 스토어 MB열을 기준으로 병합을 진행하였고 병합 과정에서 중복되는 변수명이나 예측에 필요없는 칼럼은 변경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결측치는 5일 할리데이 이벤트, 트랙스 액션 등에서 나타났는데 드로코일르티오 변수의 경우 시간에 따라 근접한 공간상 데이터 간 상관성이 존재하여 인터폴레이트로 결측치를 보관하였고 할리데이의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들은 언노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트랜스액션의 경우 결측치 비율이 100%로 나타나 히트맵을 통해 먼저 트랜스액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상관관계가 높아 해당 칼럼의 변수를 없애지 않고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트랜스액션 열의 결측치를 같은 패밀리 그룹 내에서 결측치가 아닌 값의 중앙값으로 채우고 트랜스액션 열에 여전히 남아있는 결측치를 앞방향으로 채웠습니다. 변수를 추가하는 과정도 진행하였는데 모델 실행을 위해 공휴일 여부 변수와 데이트 정보를 나눈 연, 월, 일 변수도 추가하였습니다. 범주형 변수 처리를 위해 원화 인코딩을 진행하였고 이후 모델 실행을 위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다시 분리하고 인덱스를 리셋하였습니다. 여기서 트레인 데이터만 이상치 제거를 진행하였는데 수치형 데이터만 따로 박스플롯을 사용해 이상치를 확인하고 이상치가 많이 나타나는 세일즈, 온 프로모션, 트랜스액션은 이상치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실행 부분입니다. 저희는 우선 기본 베이스라인 모델을 라이트 GBM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이유로는 라이트 GBM이 비교적 가벼운 모델이고 데이터가 크고 여러 데이터 타입을 가진 현재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 모델로 설정해서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RMS를 설정한 결과 31.0207로 측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이스라인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라이트 GBM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으로는 랜덤 서치를 선택했고 그 이유는 그리드 서치보다 가볍고 시간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선택했습니다. 랜덤 서치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마친 후에 학습을 진행하여 성능을 다시 측정해본 결과 RMSE가 25.9268로 이전보다는 나아진 성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이 아닌 딥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예측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케라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고 에폭은 15로 설정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증 데이터셋의 RMSE는 54.0480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딥러닝 기본 모델을 이용해서 성능 개선을 적용시킨 모델로 예측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성능 개선 방법으로는 데이터 정규화, 드롭아웃, 조기 종료, 콜백을 추가하고 에폭 수도 10에서 50으로 증가시켜서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증 데이터셋의 RMSE는 29.9107로 이전 딥러닝 모델의 성능보다는 좋아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 GBM 기본 모델, 라이트 GBM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적용시킨 모델, 딥러닝 기본 모델, 딥러닝 성능 개선 모델 총 4가지로 학습시킨 모델에 대한 결과를 리더보드에 제출해 보았습니다. 제출했을 때는 딥러닝 기본 모델이 스코어가 1.68 정도로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총 735명 중 590등 정도의 등수를 기록했고 612등이었던 중간 발표 때보다는 등수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